1968년 2월 6일 오전 10시 중앙청에서는 한미 고위급 회담이 열렸다. 오전 9시 30분부터 김성은 국방부 장관, 김형욱 중앙정보부장, 임충식 합참의장, 본스틸 유엔군 사령관, 포터 주한미 대사, 최규하 외무장관 순으로 총리실로 들어갔다. 총리실 출입문은 굳게 닫혔으며 총리실 밖 3층 복도에까지 무장 경관들이 굳은 표정으로 엄중 경호를 하며 120여 명의 내외신 기자들의 접근을 막고 있었다. 이날 한국 정부를 대표한 정일권 총리는 포터 주한미국 대사와 본스틸 유엔군 사령관에게 판문점 미북 회담을 공개하고 빨리 끝낼 것과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북괴의 남침 사건 등을 더 큰 비중으로 다룰 것을 요구한 뒤 북괴 도발 방지를 포함한 한국 안전보장안을 제시했다. 이 안에는 하나, 남침 사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북괴로부터 어떤 형태로든 보장을 받고 사과를 받아낼 것. 둘, 유사한 사태가 재발 시 미국은 한국과 공동으로 즉각 보복 조치를 취한다는 각서를 한국 정부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 안에 대해 미국 정부 측이 만족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한국은 단독으로 모종의 중대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고했다. 포터 미국 대사가 모종의 중대 조치에 대해 묻자 정일권 총리는 예비군 동원을 포함한 한국의 독자적인 자위책을 강구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김성은 전 장관은 두 미국 대표의 얼굴이 상당히 심각하게 굳어지는 모습을 보았다고 회고했다. 한국 정부의 단독 조치 불사 방침이 알려지자 미국 측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워싱턴에서는 푸에블로 사건의 사후 수습을 둘러싸고 한미 간에 조성된 긴장에 매우 당황하기 시작했다. 이날 오후 늦게 박정희 대통령은 시국 대책 회의를 갖고 한미 고위급 회담에 관한 보고를 받은 뒤 정부의 태도를 협의했다. 이날 저녁에 박정희 대통령은 정일권 국무총리를 포함한 김성은 국방장관과 각군 참모총장들을 식사에 초대해놓고 예비군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우리도 강력한 예비군을 가져야 하지 않겠나. 그놈들이 뭐 대단한 것을 가지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기껏 소총하고 수류탄 몇 발 들고 오는데 우리 예비역들 한 200만 명 정도만 무장시켜 각 지방에서 공비가 나타나면 예비군들이 대항하면 되지 않을까. 지금처럼 공비 20명, 30명을 섬멸하려고 몇 개 사단을 동원하다 보면 전방은 누가 지키나. 우리가 200만 명 정도만 무장시킬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김성은 국방장관은 그 자리에서 카카, 좋은 의견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한 뒤 그 자리에서 임충식 합참의장에게 계획을 수립해보라고 지시했다. 1968년 2월 6일 밤 청와대에서 김성은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한 예비군 조직 편성은 한 달여 동안 곡절을 거쳤다. 김성은 전 장관의 회고. 예비군 조직을 기획해보라고 합참해 주었더니 며칠 뒤에 예비군 사령부, 군사령부, 군단, 사단식으로 군 조직처럼 만들어 갖고 왔어요. 공비를 잡기 위해서는 지휘 계통과 통신이 간단해야지 복잡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끔 수해가 나서 경제기획원에 가보면 각 부처에서는 피해 보고와 복구 비용을 산출한 액수가 거의 동시에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군에서는 일주일이 넘게 걸렸어요. 군인들은 꼼꼼했지만 중대, 대대, 연대, 사단, 군단식으로 전군의 통계를 잡으려다 보니 꼬박 일주일이 넘게 걸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수해 복구 추경 예산은 다른 데서 다 따가고 국방부는 거의 빈손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즉각 대응을 위한 군의 조직 체계가 현대화되지 않았던 겁니다. 공비 출본 시엔 즉각 대응해야 하는 관계로 상부에 보고한 뒤 지시받고 출동하는 식을 지향하고 예비군은 면, 읍 단위의 중대급 규모를 넘지 않으니 일개 면마다 중대를 편성하게 하고 경찰 지서장이 마을 예비군을 지휘해서 선 조치, 후 보고하는 방식을 취하게 했습니다. 공비 출몰 신고는 합동참모본부에 보고되므로 여기서 전국 예비군망을 통해 비상을 걸면 공비들은 예비군이란 그물에 갇히게 됩니다.
거기에 현역 군인들을 기동 타격대로 투입하면 섬멸된다는 구상을 하기도 했죠. 즉, 예비군들은 자기 구역 내에 침투한 공비들을 꼼짝 못하게 가두는 역할을 하고 섬멸은 현역이 하는 개념이었다. 며칠 뒤 이 안을 대통령께 보고하자 박 대통령은 매우 기뻐하면서 김 장관 안대로 밀고 갑시다 라고 말했죠. 김성원 국방장관은 예비군의 무장 문제도 해결했다. 그는 본스틸 유엔군 사령관을 통해 미군이 M16을 주력 화기로 선택함으로써 폐기 장비가 된 카빈 소총과 M1 소총 100만 정 및 실탄 5천만 발을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향토 예비군이 창설되는 과정에는 홍종철 공보부 장관과 작곡가 이희목 씨의 노력도 있었다. 홍 장관은 당시 유행하던 군가 맹호는 간다와 우리는 청룡이다를 작곡한 이희목 당시 중앙방송국 음악계장에게 예비군가의 작곡을 의뢰했다. 맹호는 간다 작곡 당시의 이희목 씨의 회공. 누군가가 이 노래를 듣더니 서두에 호랑이가 포효하는 소리를 넣자는 제안이 나왔어요. 창경원 동물원에서 방송요원이 호랑이 울음소리를 녹음하느라 애를 먹었지만 성공했죠. 맹호는 간다는 노래는 당시 최고 인기곡이 됐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 노래를 아주 좋아한다는 것을 안 홍종철 장관은 박 대통령이 KBS 라디오 정오 뉴스를 꼭 청취한다는 것을 알고 매일 뉴스가 끝난 뒤엔 반드시 이 노래를 보낸 뒤 정규 방송을 진행토록 했습니다. 홍 장관은 결제 서류가 있으면 라디오에서 이 노래가 끝난 직후에 대통령께 결제를 받으러 갔다고 제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홍종철 장관으로부터 우리 맹호부대 계장이란 별명을 얻었던 이희목은 평북 선천에서 태어나 1947년 월남하여 서울 사대부고를 나왔다. 그는 이봉조, 박춘석 등 당대 유명 작곡가들과 어깨를 겨룰 만한 실력을 갖고 있었지만 대중가요보다 국민가요에 능해 방송국 직원으로 일하며 부업으로 작곡을 했다. 무명이었던 이희목은 민정이양 직후 국민계몽성 가요 일하는 해를 작곡하면서 정부와 관계를 맺었다. 이희목은 1968년 3월 초 공보부 직원으로부터 예비군가를 만들어주되 작사자는 선생께서 알아서 선정하십시오 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한다. 이 씨는 당시 아리랑 잡지 기자 출신의 작사가 전우 씨에게 가사를 부탁한 뒤 일주일 만에 곡을 완성했다. 녹음 때는 봉봉 사중창단이 노래를 불렀다. 홍종철 장관은 공보부 직원들을 모아놓고 이 씨가 작곡한 노래를 함께 들은 뒤 어때? 하며 반응을 듣고는 그대로 박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박 대통령은 흡족해하며 가사를 직접 옮겨 적었다고 한다. 1968년 4월 1일 대전 공설운동장에서 거행된 향토 예비군 창설식에 참석한 박정희 대통령은 연설 마지막 대목에서 이 노래의 가사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지난날 멸공 전선에서 조국 수호를 위해서 같이 싸우며 생사고락을 같이 하던 전우 여러분으로 시작하는 20여 분간의 연설을 했다. 예비군의 이상적인 모습은 논밭이나 직장에서 자기 일에 충실하고 훈련에 힘쓰다가 일단 공비가 나타나면 즉각 출동하여 그 마을, 그 직장에서 공비와 싸우는 전사가 되는 겁니다. 또한 모든 주민들도 산에서 들에서, 길에서 바다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수상한 자가 나타나면 즉각 신고하여 눈이 되고 귀가 되는 겁니다. 경찰이나 군은 즉각 출동하여 적을 소탕해버리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간첩이나 공비의 침투를 알리는 경종이나 사이렌이 울려 퍼지면 모든 주민들이 순식간에 공동전선을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입체적인 작전을 전개할 때 적은 도관에 든 쥐처럼 꼼짝 못하고 섬멸되고야 말 것입니다. 이러한 전술은 적에게 우리가 거꾸로 게릴라를 하는 전법입니다. 자유는 목숨을 건 싸움에서만 얻어지는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한 방어만이 자유를 수호할 수 있습니다. 국가 안위에 관한 대비책을 당리당쟁의 대상으로 삼는 자유가 있다면 그것은 정녕 자기 파멸의 자유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국가 방위는 우리가 조금을 각오하고 싸울 각오가 섰을 때에만 비로소 튼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북괴가 또다시 이 땅을 침략했을 때 나의 집, 나의 고향, 나의 직장에서 한치도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싸워서 지켜야 합니다. 내 마을, 내 직장은 내가 최후까지 사수해야 할 방위선인 겁니다. 나는 예비군이 국난 극복의 신기원을 개척하고 조국 근대화의 역군이 되어줄 것을 기대하면서 동지 여러분의 즐겨 부를 예비군가의 한 구절을 인용하여
여러분의 전도와 조국의 앞날을 축복하고자 합니다. 역전의 전우들이 다시 뭉쳤다. 총 들고 건설하며 보람에 산다. 예비군 가는 길엔 승리뿐이다. 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새해를 맞아서 조갑제 TV가 새로운 시도를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 멤버십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조갑제 TV 회원 제도입니다.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조갑제 TV 구독자가 3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아이슬란드 인구와 같게 되었으니까 앞으로 이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상방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 멤버십 제도는 유료입니다. 유료인데 등급을 세 등급으로 나누어서 특혜를 드리는데 구별이 있습니다. 조갑제 TV 첫째 친구, 월 12,000원 내시는 분들을 친구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회원 전용 동영상을 제공을 합니다. 별명을 조갑제가 답한다라고 했습니다. 논란이 되는 사실 등에 대해서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성실하게 답을 하는 동영상입니다. 그 다음 등급이 동지입니다. 동지는 월 3만 원 내시는 분입니다. 동영상을 선공개하는 혜택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앞에 회원 전용 동영상은 기본적으로 받으시는 것이고 동영상 선공개, 미리 궁금한 동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월 6만 원 내시는 분들을 전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친구, 동지들이 누리는 혜택 플러스 이 전우에 가입하신 분들의 성함을 물론 필명이겠죠. 언급을 하고 조갑제의 교양 강좌 동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연간의 취재 경험을 토대로 한국 현대사의 비화라든지 세계사 산책, 여행 가이드 등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구, 동지, 전우 분들에게는 배지가 제공됩니다. 여러분들의 성함 옆에 붙어서 색깔이 바뀝니다. 한 달, 두 달, 6달 이런 식으로 회비를 내는 기간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는 디지털 배지를 제공해 드립니다. 여기 회원에 가입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무료로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 동영상 가입 절차는 별도의 공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